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6학년도 입시 준비하시는 지금 2025년 검정고시 국제학교 회계고또 일반고 자소고 학생들 여러분들이 목표에 맞는 프로젝트를 생기부와 생기부 제체덕식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맞춰서 잘 탑재하시고 잘 만드셔서 이번 2026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저 권현 선생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의대 정시인원이 감축되고 2026학년도 지금이죠. 준비해서 곧 가셔야 되죠. 한 3개월 정도 이제 남았나요? 6월 달이니까 7월 초니까 3개월 좀 못 남은 지금 이 시기에서 정시가 2026학년 저번 입시부터 축소가 되고 수시가 2배로 늘어난 상황. 이건 제가 이미 3, 4년 전부터 제 강의를 꾸준하게 보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이미 제가 예견한 결과고 정시는 점점 축소가 되고 특히 의대나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수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내신 9등급 체제에서 내신이 지금 5등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대나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시랄까 수시랄까는 이거는 예전 얘기고 수시를 선택해야 되는 것, 특히 의대는 수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는 필수 요건이 됐는데 그럼 생계부를 만들 때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계부를 뭐를 해야 될까? 결국 생계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그 내용, 세특에 있는 내용을 결정짓는 것은 프로젝트 연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강의 말미에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자사고에서 같이 제가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만든 그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사고 폼이 있습니다. 그 폼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유를 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자, 화면이 좀 보이실 겁니다. 화면을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정시에 991명 의대예요. 단순 축소가 아닌 정시적 공헌의 결과가 됐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전국 39대 의대의 최종 모집 인원이 3,016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04학년도와 동일한 숫자다. 다만 핵심은 정시 모집 인원이 991명에 불과하다는 셈이며 정시가 줄었다는 셈이죠. 이는 전년도인 2025학년도 1,477명 대비 무려 486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 감축은 단순한 입시 구조 조정이 아니다. 2025학년도 단행된 의대 정원 증원은 정치적 결과였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집단 발발과 실적 수정의 여건 미비로 인해서 결국 정부가 증원을 처리하고 원상 복귀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입시 축소가 아닌 보온이지만 입시 환경 측면에서는 구조적 대격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구조적 대격변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이건 예견된 결과고 지금 이것이 바로 목적까지 왔다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에 다니던 해외고에 다니던 자사고에 다니던 의대를 보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혹시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아이비리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대도 한번 생각해 볼까. 근데 여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하는 것과 정말 의대 한 가지만 딱 선택해서 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한국형 생기부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 프로그램으로 좀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의사가 될까 돼볼까 하는 이 시점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하고 나면 원서를 넣을 때쯤에 이 학생들이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고 굉장히 이 공부에 대해서 더 재밌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지금 1년이 지나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원서를 넣었다는 거죠. 자, 물론 이것도 뭐 어떻든 열심히 공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시작점에서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과 의사가 돼볼까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단계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프로젝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10학년 때 들어와서 저한테 학생을 맡겨주시면 저한테 준비시킬, 학생을 변화시킬 시간적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알으셔야 될 게 10학년 때 들어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고1 때죠. 이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그 생계부를 막 프로젝트를 저하고 하면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학생들이 제 프로그램에 생기부 혹은 생기부 대처식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영역에 사고력에 도달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학생들,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1년 정도의 시간이 들려요. 그러면 10학년 때부터 생계부를 꾸준하게 잘 만들어 놓고 11학년, 12학년, 고2, 고3으로 가야 되는데 9학년 때 미리 로드맵을 짜서 내가 정말로 의사가 왜 돼야 하는지를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10학년 때 들어와서 그 정립이 되는 것과 프로젝트라는 것을 로드맵에 짜서 만들어가고 내용을 우리가 발전시키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 이 학생은 10학년 때 들어왔지만 이것을 좌충우돌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이런 과정이 1년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학생은 사실상 생기부가 1학년 2학기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더 늦은 학생들은 그렇게 10학년 때 들어와도 11학년, 2학년 처음에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1년 정도에서 6개월 정도의 생기부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들어왔기 때문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제가 잘 서포트를 하겠지만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수행할 때도 내가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저하고 같이 해나가는 것과 그냥 의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학생이 프로젝트에 대한 적응력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 편입은 400명에서 많게 보시는 분은 이번에 인원이 1000명까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000명까지는 아니고 400명 언저로 나올 것 같아요. 400명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의대 편입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의대 편입 굉장히 경쟁률은 세고 뽑는 인원은 별로 없는데 이번이 의대 편입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고 제가 볼 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 시점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자소서와 학계서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자소서와 학계서를 증빙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들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오는 의대 편입이라고 하는 이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시 모집은 총 2025명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한다. 수치상으로는 2025학년도와 동일한 비율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어보면 학종의 확대가 눈에 띈다. 그래서 인제는 의대를 간다는 것은 뭐다? 학종, 수시, 학종, 생계부는 의대를 간 학생들한테는 아주 기본이고 필수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나 한국형 생계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2024학년도 847명에서 91명 증가한 938명을 학종 우선 말합니다. 의대에서. 이는 수시 교과전형 956명이 육박합니다. 둘이 같이 합치니까 60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논술은 131명으로 4.3%에 불과하다. 이번 구조는 단순한 수시 강화가 아닌 학종 중심 시스템의 완성이다. 특히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 전형 확대는 학생의 고3 생활, 3년간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점 평가하는 학종 전형의 실질적 중심축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 보면 해외고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지금 국제학교에 있거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양수에 다 지고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대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대학을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한번 해볼까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치밀한 시기, 치밀한 로드맵, 아이의 정체성을 찾는 그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계속 그 정체성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꾸준한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 내용을 적합한 특히 검정고시나 또 해외 학생들 또 비인가 학생들 증빙처리에서 그 내용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검정고시 학생들이 서울대 음대를 가거나 혹은 미화일보로 홍대를 가거나 미대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증을 받고 그 기간에 따라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본인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음악가가 되고 싶은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미술하는 미술 디자이너라든가, 그 다음에 화가가 되고 싶은지, 작가가 되고 싶은지, 혹은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어떤 의사가 돼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결국은 내용을 결정짓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입학사관들에게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봐도 3년이라는 시간과 그 내용에 맞는 기간에 따른
학생만의 아이디어가 그 안에서 녹여나와서 성장 과정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정시보다 수시가 많다는 차원이 아니라 입시 중심이 더 이상 수능이 아닌 학생부로 옮겼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자, 그러면 뭐 황금 돼지띠를 통해서 뭐 많아졌고 이런 내용은 뭐 2025학년도 수능에 대응해 장기 전략을 세운 상위권 N수생들은 물론 단수생 및 황금 돼지띠 고3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 정시 경쟁은 실질적으로 역대급 전쟁으로 격화될 것이다. 굉장히 이번 2026년도에 7년도에 수시보다 정시는 더 박터질 거고 경쟁이 더 세질 거고 불과 0.5점, 1점 차이로 대학의 당락이 바뀔 겁니다. 더구나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올 때 그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검정고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생계부뿐만이 아니고 정시 생계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시 생계부를 만드셔야 된다. 서울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의대가 지금 들어가는 정시 생계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굉장히 지금 일반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도 혹은 잘 돼 있는 재수생들도 이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 정시라고 해도 생계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굉장히 애를 쓸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미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더욱이 정시선발 구조 자체가 가나군을 중심으로 합수화되면서 다군은 112명에 불과해 분산 지원 전략마저 사실상 봉쇄되었다. 재학생 역시 기존 수능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학생부 기반의 설계형 입시가 전환되는 대전환의 시점을 누렸다. 뭐 자꾸 대전환, 대전환 그러는데 이분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목적까지 온 거고 앞으로 이제 생계부가 굉장히 더 중요해진 특히나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시점에서 생계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물론 뉴스를 보니까 이 수행평가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곤욕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다. 물론 어떤 그 가지수가 많은 내용이 없고 가지수만 많은 수행평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고라든가 지금 가장 학종이 유리한 학교는 자사고예요. 자사고에 지금 제가 들어가서 그 자사고 프로그램을 갖고 제가 개발하면서 제가 만든 폼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세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미에. 자사고 정도는 돼야 사실은 그 학점에 가장 적합한데 내가 자사고가 아닌 국제학교, 내가 자사고가 아닌 해외고, 내가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과 같이 해서 생계부를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것을 우리가 깜깜이 전형이라고 학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첫 번째, 그걸 충분히 노하우와 아이 하나하나의 정체성을 개발해서 그 프로젝트 내용이 의대가 됐던 다른 학교가 됐던 연결시켜서 그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시키는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금액에 또 굉장히 대학생들 또 보면 굉장히 전문성 없는 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종이라고 치고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는 이 프로젝트라는 건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아이의 어떤 MMI 면접까지 돌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논리적으로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젝트라는 그 영역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냥 컨설팅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 해놓은 건 없으면서 컨설팅만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컨설팅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여러분들은 원하는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학종은 그냥 믿을 수 없구나. 컨설턴트들은 믿을 수 없구나. 깜깜이 전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정말 아는 컨설턴트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의대 프로젝트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나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종은 깜깜이 전형이 아니라 고교 3년간의 설계와 움직임과 행동과 그걸 통한 아이의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 학생의 의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의대나 한번 가볼까가 아니라 의대나 한번 가볼 거가 절대 이제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에 몰입한다, 몰두한다, 이런 학생들이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인재 전형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외고나 국제학교에서 정말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설계를 9학년 때부터 잘해서 롤맵을 짜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그렇게 정도의 노력은 들여야 이제 의대를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아세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영수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선행시키고 그것만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의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정시는 끝났고 수시가 오기 때문에. 그럼 수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생계부죠. 그래서 고등학교 되기 전 중학교 3학년 또 국제학교에서 9학년 때부터는 의대를 정말 개학기를 원한다면 로드맵을 짜고 10학년 때부터는 적응을 시켜서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계부에 누수가 없어요. 학종은 여전히 일부 수험생들에게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일제 운영 방식은 오히려 반대다. 학종은 고교 3년의 학교생활, 활동, 독서, 수행평가, 세특 등 정량과 정성의 종합적 평가. 다시 말하면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힘든 학생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수행평가가 잘 활용되지 못한 학교에서는 그럴 것이고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세특에 들어가는 내용을 잘 치우길 원하는 정말로 수시를 통해서 잘 대학을 가고자 하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세특의 내용이 이제 차별화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 수행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행평가의 질을 얼마나 학생이 정체성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냥 컨설팅 한다가 아니라 이 학생이 의사가 돼도 어떤 의사가 되고 왜 의사가 되고 어떤 걸 통해서 이 학생이 성장하길 원하는지를 덮어놓고 끌고 가서 가리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적절한 시점에서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온 학생이면 9학년 때부터 혹은 10학년 때부터 그거를 가리키면서 아이의 마음이 정말로 의사가 되기를 변하는 시점까지 가야 프로젝트를 해도 월등한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셋째, 진로 일관성과 학업 및 비교과 활동의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는가. 중요한 게 진로 일관성과 하나의 목표입니다. 국영수사관만 놓고 봐도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까지 타고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것으로 모아지는 것. 하나의 것이 뭔데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 그걸 통해서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나 한번 대법관라는 학생은 이제 절대 의대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되고 정말로 치밀한 로드맵을 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성장 서사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탐구의 깊이와 자발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로 일관성, 하나의 목표, 그 다음에 탐구의 깊이와 자발성. 이것도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과 의사가 돼볼까라는 학생이 자발성이 다르겠죠. 그 에너지는 정말로 합격을 가를 만한 에너지입니다. 셋째, 공동체 참여도 단순 수상 실적이 아닌 주도적 역할과 기여. 자, 하나의 목표, 자발성, 주도적 역할과 기여. 예. 이것이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는, 그냥 우리가 겉으로 해내는 수행평가가 아니고 정말 의사가 되고자 하는 걸 깨닫고 온 학생, 그런 어떤 자질이 있는 학생이 왔을 때 가리켜서 같이 끌고 간다면 이 학생은 의사 갈 수 있는 의대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략을 잘 짜야 되고, 자, 어,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다른 걸 공유해 볼게요. 우선 요거부터 공유할게요. 지금 보이실 겁니다. 자기 수업 평가서 제가 뭐 어떤 특목고라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 제 특목고에서 학생들 그 세팅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마련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보세요. 다른 데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아까도 계속 정체성, 목표성, 방향성, 어느 한쪽으로 가는가가 목표성이죠.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했냐. 또 중요한 건 이걸 통해 자기가 뭘 깨달은가. 이 부분들이 맞아져야,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학생이 의사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사나 한번 해볼까라는 말은 이제 절대로 의대 입시에서 통용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쪽지를 다 쫓으셔도 한 가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제는 합격을 할 수 있는 건데, 보면, 국영수사가만 놓고 봐도 세특을 했을 때 수업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사가의 일반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제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HL 과목과 SL 과목처럼 혹은 AP 과목처럼 심화돼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적으로 탐구력을 일반 교과목에 넣기 전에 우선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런 수업 활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배운다. 소개하죠. 자,
거기서 제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국어를 배우는데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수화 청소년과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수화 정상과 의사가 돼서 내가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그 시간에 어떤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나는 국어 시간에 어떤 뭐 항목이 목차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나는 배울 것이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국어 시간에 어떤 그 목차가 있다. 그러면 이 통일로 가는 길은 중삼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남과 북의 어떤 그 다른 언어차를 우리가 배우는 그런 과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지방에 있는 아이들, 남과 북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투리 쓰는 아이들, 그 다음에 사투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감정적인 효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말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효과에 따라서 우리가 문자를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건 다르죠. 그 감정적인 효과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 나이 대 학생들이 혹은 더 어린 아이들이 어떤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로 그것이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과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미술 교과를 해도 내가 미술품에 대한 어떤 정서와 이 정서에 따라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혹은 범죄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범죄의 동기화가 되고 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소를 내가 평가할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가? 이것은 벌써 커뮤니케이션. 의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도 중요하고 화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선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것이 뭐 서울대 등등의 우리가 MMR 면접의 문제를 보면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 문제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을 분석을 하면 생계부를 어떤 거의 내용들을 채워나갈지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의 역할을 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근데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냥 나는 반장했다, 팀장을 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의 활동 되게 추후 과정. 내가 이제 일단 이런 일반 과목을 통해서 그걸 했어요. 그럼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융화 선택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교과 외적으로 더 내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비전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의료산업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앞으로 환경의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보건의학 부분의 환경 쪽에서의 취약한 점이 뭐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내가 한번 뭐 찾아보겠다. 거기서 의사의 역할도 있지만 뭐 노무사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다른 더 선진국들에서 이런 환경의학, 이런 어떤 그 작업 환경의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 생길 그 작업 환경에 대한 어떤 병은 어떤 것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이게 더 타고 올라갈 수 이게 바로 탐구력이라는 그 다음에 나의 활동 계획적 활동의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참 그 간과하는 게 활동의 의미인데 의대 편입하는 학생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그 자소서나 학계서를 보면 그 활동이 이 프로젝트가 이 연구가 너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러면 너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가 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에 대한 활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편입도 제가 지도를 해보면 어떤 의사가 될지, 이 연구는 하긴 했는데 나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심지어 나는 A라는 전문의가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은데, 한 연구 활동은 전혀 다른. 물론, 큰 틀로 보면은 의학적인 활동과 어떤 과학적인 활동은 같아요. 하지만 좀 더 핀셋으로 세부적으로 찝어서 내가 A라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연구 정도는 해야 그것이 정말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생각이지. 나는 이것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전혀 다른 거라면 연관성이라는 게 떨어지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뭐 1학기 보건교육이다. 그다음에 1학년 지금 수업 자기평가 이걸 해서 세특에 만들 수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너무 많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뉴스 보니까. 근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저는 뭐 자사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가 아니라 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활용할 거야가 우리 문제인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의대를 가야 되니까. 근데 그냥 이것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이런 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용이 없는데. 어떤 학교는 그냥 문제집 푼 걸로 수행평가 대충 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럼 그 학생한테 어떤 내용을 넣어줄 겁니까?
우리가 인가 같지 않은 비인가 학교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는 해외 학생들, 어떻게 해서 그들을 갈 겁니까? 생계부 대처식을 마련해야 되는데, 생계부 대처식에 뭘 들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죠.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이 절대 과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잘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의대를 간다는 건요. 정말 제대로 해가시는 거고, 정말로 상위권 대학을 수시로 간다는 거는요. 공부만 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하나 국어를 가르치거나 뭐 국영수 과목을 가르쳐도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선생님은 성적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근데 시간만 많이 그냥 아이들만 잡아놓고 동네 보습학원처럼 그냥 계속 시간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합니다. 성적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벌써 고2, 그다음에 고1에서 고2 되는 시점, 고2에서 고3 되는 시점이라 그러면 늦은 거예요.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수가 있었다면 더 이상 그 실수를 붙잡지 마시고 인지라도 되는 방법을 찾으시고 특히나 정말로 상위권 대학 의대를 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국제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해외고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고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이 방법대로 늦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방법을 아는 선생님과 준비를 하면 대학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만성질환과 비만과 뭐 1학년이니까 지금 이건 이제 1학년 거니까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와서 더 이제 그 질이 더 그 어떤 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심화될 수밖에 없죠. 보건교육 3차시 만성질환에 대한 수업 영상을 보고 평소 만성질환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통해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까지 활동 소개니까 그다음에 역할은 뭐였냐 했다니까 뭐우선 뭐냐 전문서적 받고 설문조사 받고 1학년이니까 뭐 이런 걸 했다. 활동의 계기가 중요해. 이 활동의 계기는 다 다르죠.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활동을 하게 돼봤다. 1학년 거니까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은 빨리 들어가서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아무리 일하는 거지만 이런 생각을 갖게 스스로 갖게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활동 의미. 이번 활동은 약학 연구원이 되고 나에게 약학을 배우기 전에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원인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2학년, 3학년 갈수록 1학년 생기부에 이런 내용들을 풀어놓으면 2학년, 3학년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뿌려놓은 어떤 그 씨앗을 갖고 또 확장을 시켜서 끌고 나가는 방향성이 보인다는 그게 바로 어떤 목표를 갖고 생계부를 만드냐. 내가 했던 여기서의 어떤 내 역할이 무엇이냐. 내가 단순히 그냥 팀장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역할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일반 과목에서 심화 과목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나의 어떤 연구 관점이 무엇이냐. 또 하나는 여기서의 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결국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가 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정말 실패가 없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정말 대학 갈 수 있는 교과목도 그런데 이 생계부가 오죽하겠습니까? 그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늦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보면 공유를 중지하고 또 다른 거 한번 봐볼게요. 자, 자사고에서 했던 내용들이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1등급 의대 갈까 말까 고1 인서울 산 넘어 산 저 고1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고1 고3에 대한 말씀도 제가 주의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재수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더 심화되는 부분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건 1학년 때, 10학년 때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 현 학점제,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고1 학생들이 대학에 갈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 전망이다. 특히나 이제 의대 입시를 본다면 뭐 말 것도 없죠.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면 서울 소재 대학 합격성이 줄 향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스카이권 대학의 경우는 1.2등급에 포함되어 합격 안정권, 의대는 1등급만 받아도 합격을 탈 자신이 없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본 결과 다 똑똑하고 인성도 달라요. 저한통 학생들 안 똑똑한 학생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입학사정관제 때는 내신이 낮은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저희 어떤 목표였기 때문에 뭐 똑똑하다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 하지만 인성이 좋고 가르쳐서 충분히 자기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그때 입학사정관제였죠. 그걸 찾을 수 있는 학생들. 이제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다 1등급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특히 등급이 조정이 있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되면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의대를 갈 수는 확실하게 될 수는 없어요. 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 해야 되냐? 결국은 생기부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12월 발표한 2028년 계획제도 개편에 따라 고위 학생들은 내신 5등급제를 적용받는 이에 따라서 학생들은 상위 10%에 포함되고 1등급 확보할 수 있지만 2등급으로 내려앉으면 인서울대 경쟁에서 탈락할 공산이 커졌다. 종전 9등급제 하에선 2등급이어도 누적 비율이 11%에 그쳤지만 5등급제에선 2등급이 누적되면 34%까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설명들을 다 해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대 입시는 더 치열해진다. 전 과목 평균 1등급을 받아도 합격이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를 판단하면 나겠어요? 공부는 1등급으로 다 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생기부입니다. 생기부를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안 하는 아이가 있나요? 생기부 다 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디서 누구랑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프로젝트를 쳐줄 수 있는 선생님하고 하는구나.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연관성을 구성해서 3년, 2년 만에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선생님하고 하는가.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아이가 왜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까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선생님하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미세하게 다른 것 같은 이 부분에서 확실한 전문성의 차이가 난다고 제가 가르쳐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디서 하니 생계분 한의금 다 해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생계분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컨설팅에 영역이 붙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전국적으로 6,926명에 달할 전망인데 전국 39개 의대의 선발 인원은 3,092명에 불과하다. 1등급은 받아도 전반 이상은 의대 입시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이 특히나 수능이 이렇게 줄어들고 수시가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강의가 또 뒤에 있어서 금방 들어가 봐야 돼서 마음이 급해서 참 이렇게 강의가 좀 없는 느긋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합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누가 설명하지 않으면 간과하고 있거나 찾지 않는다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도 의대 가기 위한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내 정체성을 갖고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방향 속에서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깨닫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의사가 되는데 어떤 절대적인 방향성을 입학생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아이가 하면 그걸 갖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학생과 같이 학교에서도. 그러면 그걸 갖고 뭐 합니까? 세트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의대를 갈 때, 서울권 상위권 대학을 갈 때 청사진 노드맵은 구황대 그려져 있어야 된다. 공부도 물론 의대는 잘해야 되지만 이 노드맵 구성과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능력 향상,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나가서 제 세특에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잘 되는 건 자사고인데 국제학교나 해외고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니까 이 자사고의 영역을 잘 아는 부분들을 갖고 가서 본인의 생계부에 넣는 따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특히나 이런 어떤 인정받을 기관이 없는 검정고시나 비인가 학교 학생들 강의 말미에 설명드렸지만 2006학년도 입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을 본다고 해도 수능에서도 생계부가 중요하고 생계부 대전식 들어가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 생계부도 너무 말할 것 없이 중요하지만 정시 생계부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